눈보라치는 한겨울밤 사냥꾼이 주워온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냥꾼을 똑바로 쳐다봤죠. 마치 자신들을 데려갈 사람을 고르듯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사냥 덫이 아이 손에서 완벽하게 고쳐집니다. 가르친 적도 본 적도 없는 방식으로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집니다. 저건 아이가 아니다. 사람 머리가 아니야. 아이를 살렸는데 사람들은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데려가려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밝혀지는 진실. 이 아이들은 나라가 지우려 한 천재의 혈통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계산하고 눈사태를 피하고 추격을 따돌린 건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재능, 괴물이라 불린 아이들. 과연 이 선택은 구원이었을까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이 아이들의 운명을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한겨울 산간 고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해가 지면 짐승조차 몸을 숨기는 곳이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이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었다.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릴 듯 울부짖었고 하얀 눈발은 앞뒤를 가렸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강무원은 걸음을 멈췄다. 전직 군관 출신인 그는 이미 오랜 세월 산속에서 혼자 살아왔다. 사냥으로 끼니를 잇고 말없이 계절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산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지금 이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그를 멈추게 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분명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무언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을 옮겼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그의 외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울음소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더미 사이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두 아이였다. 서로를 감싸 안은 채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하나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작은 계집아이였다. 둘 다 핏기 없는 얼굴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손은 얼어붙어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다. 누가 봐도 오래 버티지 못할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무언을 올려다보는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저 무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를 평가하듯 선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내밀어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망설여졌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그에게 아이 둘을 돌볼 여력은 없었다. 겨울은 아직 한참 남았고 식량도 넉넉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려간다 해도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무언은 천천히 외투를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외투를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둘을 번갈아 등에 업고 일어섰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은 걸음을 옮겼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내내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울음도 그쳤다. 다만 무언의 등에 매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무언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아이들은 살아있었지만 그 침묵은 죽음과 닮아 있었다. 한참을 걸어 움막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무언은 아이들을 불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다.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무언은 불을 더 지폈다. 그리고 남은 곡식으로 죽을 끓였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왜 눈보라 속에 버려져 있었을까?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을 먹으면서도 담요 속에 몸을 웅크리면서도 그저 조용히 무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무언은 잠들지 못했다. 불을 지키며 아이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나를 고르는 눈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아이들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손발도 제 기능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무언이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정도였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무언은 그들을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겪었을 일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눈보라 속에 버려진 아이들, 찢어진 옷, 얼어붙은 손.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도망쳐온 것이다. 무언의 움막은 초라했다. 불 하나 겨우 피워놓은 작은 공간에 낡은 이불 몇 장 그리고 사냥 도구들이 전부였다. 아이들을 재우기에도 비좁았지만 무언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벽에 기대 잠을 청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무언이 눈을 떴을 때 사내아이 하나가 움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무언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아이는 눈 덮인 땅을 걸어 무언이 설치해둔 사냥 덫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덫을 들여다보더니 손을 뻗어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무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아이는 덫의 각도를 조정하고 미끼의 위치를 옮겼다. 그리고 덫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 은폐물을 만들었다. 모든 동작은 조용했고 정확했다. 마치 오랜 사냥꾼이 하는 것처럼. 아이는 작업을 마치고 다시 움막으로 돌아왔다. 무언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요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무언은 덫을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경악했다. 덫은 정확히 짐승의 이동로에 맞춰 재배치되어 있었다. 미끼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은폐물은 짐승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리고 덫에는 토끼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 무언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건 감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날 이후 무언은 아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뒤 무언이 나무를 자르다 손을 다쳤다. 피가 흘렀지만 심하지 않았다. 그는 천으로 감싸고 일을 계속하려 했다. 그런데 계집아이가 다가왔다. 그리고 무언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움막 안으로 들어가 약초 몇 개를 가져왔다. 무언이 놀란 것은 그 약초였다. 그것은 무언이 산에서 채취해둔 것이었다. 상처를 소독하고 염증을 막는 데 쓰이는 풀이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약초를 씹어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다. 무언은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무언은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배웠는가? 왜 말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소름이 돋았다. 이해 분석 적용이 즉각 이루어지는 천재성.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무언은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소금과 곡식이 떨어졌고 아이들을 먹일 식량이 필요했다. 그는 아이들을 움막에 남겨두고 산을 내려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무언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전직 군관이라는 그의 과거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무언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서둘러 마을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 눈 오는 밤 사냥꾼이 주워온 아이들 말이야. 무언은 걸음을 멈췄다. 짐승도 안 건드리는 덫을 고쳤다더라. 사람 눈을 너무 똑바로 본대.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누군가 산속을 지나가다 무언의 움막 근처에서 아이들을 봤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번져 있었다. 무언은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소문은 그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 아이 하나가 얼음 위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 어른들이 달려갔지만 얼음이 깨지고 있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쌍둥이 중 형이 나타났다. 아이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긴 나뭇가지를 들고 얼음 위로 걸어갔다. 어른들이 소리쳤다. 거기 가지 마라. 얼음이 깨진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정확히 얼음이 깨지지 않는 지점을 밟으며 나아갔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물속 아이에게 내밀었다. 아이는 가지를 붙잡았고 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아이를 끌어냈다. 마을 아이는 살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안도가 아닌 공포였다. 저건 아이가 아니다. 사람 머리가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 수 있지? 무언은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젖은 옷을 털며 무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무언을 찾아왔다. 그 아이들을 내놓으시오. 저건 사람이 아니오. 재앙의 씨앗을 키우고 있어. 무언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은 점점 더 멀어졌다. 아이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은 축복이 아니라 공포였다. 폭설이 내린 밤이었다. 무언은 움막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아이들은 담요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은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횃불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무언은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눈을 떴지만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가야 한다. 무언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움막을 포위하고 있었다. 횃불이 사방에서 움직였고 목소리가 들렸다. 나오시오, 강무원. 그 아이들을 내놓으시오. 무언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앞으로 나섰다. 마을 이장이 앞에 서 있었다. 그 뒤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다. 이장 어른 무슨 일이오? 그 아이들을 내놓으시오. 재앙의 씨앗을 없애야 하오. 무언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소. 잘못이 없다고? 저 아이들이 뭔지 아시오? 이장은 손에 든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관가에서 내려온 문서였다. 저 아이들은 영모 사건에 휘말려 멸문된 가문이 자식들이오. 아버지는 왕실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숫자와 기록을 읽던 천재였소. 그 핏줄이 저 아이들에게 남아있소. 무언은 숨을 멈췄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것이오?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소? 저 머릿속엔 도망치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 남아있소. 언젠가 복수를 꿈꿀 것이오. 그 전에 없애야 하오. 무언은 뒤를 돌아봤다. 아이들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여전히 조용했다.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언은 선택해야 했다. 아이들을 넘기고 평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적으로 돌릴 것인가. 그는 천천히 칼을 뽑았다.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소.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횃불이 움직였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다. 무언은 아이들을 뒤로 밀어냈다. 뛰어라.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무언은 칼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날 밤 눈밭에는 피가 흘렀다. 무언은 사람들을 막아냈지만 상처를 입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아이들을 뒤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괴물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무언은 아이들과 함께 산을 넘었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이 뒤쫓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언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찾았다. 사내 아이는 눈 덮인 땅을 보며 말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눈사태가 날 것입니다. 계집아이는 나무를 보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바람이 약합니다. 무언은 그들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놀랐다.
아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지형을 계산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동선을 설계했다. 도망의 대부분을 아이들이 설계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동굴을 찾아냈다. 그리고 불을 피울 위치를 정했다.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입구를 막았다. 무언는 상처를 치료하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희는 누구냐? 사내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계집아이가 덧붙였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남는 법을요? 무언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왜 나를 따라오는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무언을 다시 바라봤다. 당신은 우릴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추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눈 덮인 산길을 계산하며 나아갔다. 관군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무언은 깨달았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살리고 있다. 며칠이 지나자 추격은 멈췄다. 관군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무언과 아이들은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몇 년이 흘렀다. 한 아이는 왕조의 기록을 바로잡는 최연소 책사가 되었다. 그는 잘못된 수치를 찾아내고 허위 보고를 밝혀냈다. 왕은 그를 신뢰했고 조정은 그의 판단을 따랐다. 다른 아이는 전쟁 없이 성을 무너뜨리는 설계자가 되었다. 그는 지형을 보고 약점을 찾아냈다. 물길을 바꾸고 땅을 파고 성벽을 무너뜨렸다. 적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눈보라 속에서 데려온 아이가 나라의 운명을 뒤집었다. 그러나 무언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아이들이 원한 건 권력도 재능도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다. 버려지지 않을 권리. 무언은 이제 늙었다. 산속 움막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가끔 찾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불을 바라봤다. 어느 날 사내아이가 물었다. 왜 우릴 데려가셨습니까? 무언은 한참 불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너희 눈빛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웃었다. 그리고 무언도 웃었다. 눈보라는 다시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재능. 그러나 그것을 지킨 것은 한 사람의 선택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그날 밤 그 아이들이 원했던 건 천재로 불리는 미래도 나라를 움직이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버려지지 않을 선택. 세상은 그들을 괴물이라 불렀지만 사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건 그들의 재능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준 한 사람의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날 그가 발길을 돌렸다면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